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오늘은 너무 흔해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오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삼선 슬리퍼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전천석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전천석 선생님은 의학 계열을 비롯한 모든 계열에서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신 쌩님으로 유명하십니다. 특목고 교사 출신이어서 학교 현장에 대해 또 대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얼른 시작해 볼게요. 흔히들 가지는 학종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오해는 학종이 내신 위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신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봅니다. 내신에서 종합으로 방점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내신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을 결정합니다. 1등급대가 지원하는 대학과 3등급대가 지원하는 대학은 다르잖아요. 거기서 학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부, 면접 등인데요.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과 교과 이수 상황 등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부 경쟁력이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일반고가 학종에서 엄청 불리하다는 생각인데요. 보통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성적과 학생부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광사고뿐만 아니라 전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특목 자사의 입학 경쟁률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 것과 더불어 학교 프로그램의 보편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탐구보고서 쓰기와 같은 프로그램은 요즘 없는 학교가 없어요. 일반고에서도 다들 하고 있죠. 특목 자사라고 대단할 게 없으니 일반고 학생들이 엄청 불리할 거라는 생각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방향이 있기에 지원학과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신이나 경쟁률 때문에 지망학과를 바꿔서 지원하기도 하나요? 학과 변경과 대학 변경 중 어떤 걸 추천하시는 편인지요? 학과 변경을 하게 된다면 미리 진로를 좀 넓게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과 혹은 대학 변경은 각자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100% 학생과 학부모님의 선택에 달렸어요. 저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진로를 넓게 가져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일반고 수행평가를 보면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가 꼭 붙어요. 공학 계열 이런 식으로 넓게 하면 좋은데 교사에 따라 기계공학, 전자공학, 토목공학까지 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로 변경은 폭넓게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쓰이던 전공적 합성이라는 용어가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어요. 전공적 합성이 학과 코스프레를 하라는 얘기가 아님에도 전공이란 용어로 인해 많은 오해가 생겼거든요. 진로 역량은 지원 학과와 관련해 무슨 활동을 했나 살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또 그 성적이 어떤가를 봅니다. 진로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목 기수와 그 성적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으로 진로를 정하고 활동을 했더라도 식품 영양으로 바꿔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두 학과를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고등 교과 과목이 비슷합니다. 그 과목들을 이수했고 또 성취도가 괜찮다면 합격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따라 도전적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지 여부가 진로 역량 평가의 핵심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대입 설명회를 하면 제발 좀 귀담아 들으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상담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입의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모가 알려주려고 하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면 눈앞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싸우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동안 저는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참 안타깝죠? 학생이 입시에 대한 기본을 좀 알면 부모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을 몰라서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시간 낚갑다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인 만큼 대입 설명회 꼭 집중해서 듣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는 카더라보다는 대학교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모집 요강,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 어디가, 과목 선택 가이드북, 학생부 종합 전형 100일가지 이야기는 꼭 살펴보길 바랍니다. 대학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카더라를 비롯 무책임한 말들을 걸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전천석 선생님께서 권해주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최신 자료인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 24개 대학을 중심으로의 링크를 걸어둘게요. 각 대학의 책임 입학사정관님들께서 그 대학의 학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으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구독자님들은 꼭 다운받으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대학의 입시 요강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앞쪽에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이 요약돼 있습니다. 이 입시 요강의 변화점과 의미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경기대학교 원서 모집 결과를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학종 경쟁률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올해 경기대 진로 선택 과목 성적 반영법이 A를 다 1등급으로 환산시켜준 거죠. 학생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생각보다 내신이 잘 나온 거죠. 그걸 작년도 입결과 비교해본 거예요. 그 결과 점수가 넉넉하니까 합격을 확신하고 막 지원을 한 거죠. 아마 올해 경기대 교과 전형 지원한 학생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왜 경쟁률이 높아졌는지 그 영문도 모르는 애들이 많을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바뀐 점이 있다면 반영해서 꼭 수시 원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 질문. 학군지에서 학종이란? 학초 대 일반. 이번엔 구독자님 질문인데요. 학군지에서 학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수시보다는 결국 정시로 많이 간다고 알고 있어요. 현 중3은 현 입시체제 마지막 학년이라 N수생 비율이 최고일 것 같은데요. 만약 학종으로 간다면 목동네 학교 중 서성한 라인까지 입결 좋은 학교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학군지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대원외고나 용인외대부고는 어찌 설명할까요? 학군지보다 대원외고와 용인외대부고가 더 내신 따기 힘든데 정시와 수시 둘 다 균형 있는 입시 결과가 나오죠. 왜냐면 우수한 애들이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수시나 정시냐 이분법으로 바라볼 문제인가라는 거죠. 결국은 각자의 역량 문제입니다. 정시를 택하는 학생은 원해서 택하는 게 아니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또 정시로 많이 간다는 말이 재학생 때 많이 간다는 의미일까요? 80% 이상이 재수생 실적입니다. 학군지에서도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울대도 가고요.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냐의 문제입니다. 1학년 중간고사를 보고 내신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요. 끝까지 붙들고 내신 챙기는 이런 애들은 결국 성공합니다. 전교권이 아닌 경우 학군지가 아닌 일반고보다 학종 비율이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시의 길을 걷는다는 것에 80%는 N수생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학교 입결은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 학부모가 모르면 컨설턴트도 몰라요. 이와 관련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즘은 학교 후광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를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보기 때문인데요. 어디 좋은 학교 가면 우리 애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가 아니라 학생 하기 나름입니다. 고2 문과 1등인데 등급이 직윤 쓰기에는 애매한 1.5i. 생기부는 사회, 행정, 사회복지인데 서울대 일반 전형 직윤 중에 어떤 게 나을지요? 말 잘하고 적극적인 성격. 고대나 연대 지원 시 생기부랑 상관없는 과도 학종으로 써도 될까요? 예를 들면 수학 성적이 좋을 경우 경제나 통계학과.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첫 번째 질문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내신이 어떻고 학생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서 어떤 학과를 직윤으로 지원하는 게 나은지 일반 전형이 좋겠느니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학생부를 봐야 해요. 또 면접은 말 잘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정도의 질문이라면 학생과 부모님이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것도 충분히 좋은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먼저 2025학년도 연대와 고대의 입시 요강을 봐야 합니다. 연대 학추 전형이 면접이 없어지고 내신과 수능 최저의 조합으로 바뀝니다. 1.5면 연대 학추로 높은 과를 가기 힘들 거예요. 1.3까지는 올려놔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시에 변화된 지점을 잘 봐야 합니다. 연대 교과 전형은 2024까지의 입시 결과가 하등 쓸모없게 됩니다. 현재는 면접 잘 보면 1.5 내신도 가능할 수 있지만 수능 최저로 바뀌면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 학생과 상담한다면 저는 내신을 더 올리라고 할 겁니다. 전천석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최신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인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 24개 대학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카드 링크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구독자님들은 꼭 다운받으셔서 살펴보셔요.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